시민을 위한 정치를 흔한 홍보 영상이라면 배우가 나와 멋있게 걷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일하며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 의원은 용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의회. 부장님, 평소 때 동네회 때 오는 거하고 지금 저 인터뷰 때 오는 거하고 좀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예, 평상시에는 좀 우리 집행부, 네. 우리 시장님 비롯한 또 우리 부시장님 각 그 실국 소장님도 다 계신 때 우리 의원님들과 또 소통 또 어떤 결정을 위한 그런 그 자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과거 뭐 한 1년여가 좀 지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전반기 의장 한 1년 7개월 정도 했고 앞으로 남은 게 한 6,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소회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벌써 17개월이 지났나요? 아이고 참 정신없이 달려온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원 구성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오랫동안 닫힌 생활했던 우리 시민들과 또 뭐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왔던 그런 바쁜 17개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32분의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또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쪽에 이렇게 방청석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한번 꽉 채워진 채 한번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혹시 그런 거는 혹시 상상해 보거나 혹시 그래서 본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양쪽에 우리 기자, 언론인분들 또 방청석이 꽉 찬다는 얘기는 좋은 호재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 문제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 관심이 있을 때 여기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 상례거든요. 여기 채워질 정도의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안심도 주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치를 통해서 시민들만을 보고 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이슈, 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저쪽으로 좀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예.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정례가 한창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행정사무감사 끝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올 때는 또 그냥 한두 시간 동안 의회에 가서 질타도 받고 야단도 맞고 이러한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9대 전반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개선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을 하자.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개회사에서는 지방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좀 언급하셨는데요. 용인시 사정도 다른 지방정부와 좀 비슷한 겁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인데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데 있어가지고 약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감액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예산도 행정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여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긴축 재정을 통해서 3조 2천억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그 예산을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 시급해야 하는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확충하는 부분, 청년이나 또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지원 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와의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빠졌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심하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 또 예산 집행을 하자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서 올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이동 남사 국가 선다 후보지로 지정되고 굵직한 경제 이슈가 용인에 좀 많은 해였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개발들이 됨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제 과거부터 도농 복합 도시다라고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 이동 남사, 원삼 이쪽 지역에 공업단지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농지가 줄어들고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평생을 해오던 업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서는 이동업의 경우에는 용인 일리테크노밸리 반도체 국가 산단 이번에는 공공 택시지구까지 4번, 5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상당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국가와 시 차원에서 어떻게 다양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 개발 구역 안에 살아왔던 그런 시민들, 기업들, 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 대책이 먼저 검토되고 또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시 의장 협의회 차원에서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를 건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방정부란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사실 말만 특례시 규모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작은 시군들과 이제 거의 흡사한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몸에 맞게끔 이런 옷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건이거든요.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조직 구성권 해결되려면 이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종속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보여지거든요. 용어에 대해서도 종속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례시이긴 하지만 문인만 특례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방의회, 용인 시민들은 좀 무엇을 좀 해야 할까요? 지금 전국 특례시 의장 협의회도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저희가 요구하고 건의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2일인데요. 시의원들 역시 총선에 좀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선 전국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도 의원 본연의 의무 하는 역할 여기에 소홀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처신 역할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뷰 시작하면서 전방위 의장 한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쉬움은 좀 없습니까? 저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 32분 중에 더불어민주당 17분, 국힘 15분이 서로 소통, 협치를 하고 우리 의회와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글쎄 우리 용인 특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용인시는 정치인들이 뭐 이게 싸우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미지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7개월 동안 나름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뒤로 들어갔을 때 만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남은 전반기 지금 7개월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그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은 건전한 견제 감시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용인시의 현안 문제인 우리 반도체 메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는 절대 않을 것이고 새로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정책 지원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우선 빨리 정착이 돼서 정말로 우리 용인 특례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은 제가 반드시 좀 매듭을 짓고 연속성 있는 사업들은 후반기 때 의장단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지속됨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